안녕하십니까. 퀴트림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마감의 기술, 학생 수 최대 몇 명 가능, 학최몇. 자, 이런 주제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감. 가슴 뛰는 얘기죠. 강사한테. 마감이라. 마감 강사다. 1타 강사, 마감 강사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인데. 자, 이 마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선생님들은 모두 마감해 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의미가 그냥 마감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 진짜 마감 강사다라고 했을 때, 지역마다, 동네마다, 학원마다 쓰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대치동에 있는 대형 단과학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마감이 표시된 선생님들을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전 과목 통틀어 갖고 마감일까? 이게 홈페이지에 마감이라고 마크를 붙여두는 학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대인지 학원 같은 경우는 마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마감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듣는 거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제 등록하러 갔을 때 마감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아는 거지만, 시대인지는 홈페이지에 마감이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시대인재라는 학원은 학원의 브랜드를 먼저 앞세우고 강사를 그 뒤로 놓는 학원이다 보니까, 강사를 띄울 수 있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강사를 막 마케팅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 뭐, 그래도 좋은 학원이니까요. 자, 그래서 대치동에서 표시를 하는 학원들 중에서 마감된 학원들을 보니까, 일단 두각학원에서 보니까, 국어 김승리 선생님, 올타임 마감, 이렇게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쪽에서는 션티 선생님이 한타임 마감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의 이윤식 선생님이 일요일 타임 마감. 자,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리고 수학에는 지금 마감 떠 있는 강사가 없고요. 타 과목에는 이제 마감 떠 있는 강사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대치 미래탐구 학원에 이제 김동욱 선생님, 두 타임 하시는데 두 타임 전부 다 마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이런 마감 마크나 이제 마감, 이런 거 띄워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렇게 띄워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서 이 마감이라는 거 종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마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우와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마감인지 좀 보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방금 전에 보셨던, 오프라인 강의 마감은 135명입니다. 원래는 뭐 200명 강의실도 있었고, 예전에 현우진 선생님이 다원교육에서 수업할 때는 300명 강의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인가요? 좀 됐네, 이제, 느낌이. 자, 우리 정부에서, 사교육 커넥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사교육 한번 뒤집을 때,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최대 강의실 숫자가 보습학원의 경우에 최대 강의실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이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상한선이 135명입니다. 그래서 135명을 공식적인 오프라인 마감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뭐가 있냐면, 요거 마감이 있지만, 예전에 두각에서 먼저 시작했나? 대성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요. 동시이원 생중계라고 해서, 한 개 강의실이 마감이 되면, 그 옆에 강의실에 영상으로, 옆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걸 영상으로 옆에서 틀어줍니다. 동시이원 생중계. 아까 보셨던 대치미래탐구의 김동욱 선생님도 동시이원 생중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의실 두 개를 쓰니까 270명 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대인지 학원에서 라이브 생중계라고 하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학원 오프라인으로 가서 원래대로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동영상으로 동실시간으로 서버에 띄워가지고 그래갖고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건데, 요번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10,000명 정도, 장이라고 하죠. 10,000장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썰을 들었습니다. 10,000명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10,000명이라. 10,000명이면, 수강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30만 원에 10,000명이면, 30억. 월 매출 30억이 훅 하고 생겨버리네? 진짜 대단한 학원인 것 같아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도 한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젝터가
보통 프로젝터 수업들 많이 하시니까 이 프로젝터하고 카메라, 조명, 이런 거, 마이크, 이런 것들이 동시 이원 생중계를 하던 아니면 라이브 수업을 하던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 낸 수강생들이 조금만 이상해도 난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젝터 쓸 때,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프로젝터 쓰실 때 4,000원씩급에서 이제 6,000원씩급 이렇게 많이 쓰신다면, 오프라인 강의만 할 때는 보통 고3 선생님들이 칠판에 다이렉트 썼을 때 선명도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그 끝에까지 뒤에 있는 아이들까지 정확하게 보려면 한 80명 이상 강의실이면 보통 6,000원씩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이브 중계를 하면 12,000원씩, 9,000원씩에서 12,000원씩급을 쓰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면 초대형 그 경기장 있죠. 초대형 경기장 이런데, 아니면 초대형 교회 이런 데서 쓰는 게 12,000원씩급입니다. 이런 거 쓰세요. 자, 하여튼 우리가 보통 대형 단과에서 공식적인 마감 강사다, 1타 강사다, 마감 강사는 135명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든 학원이 135석짜리 강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학원이라고 해서 모든 강의실이 135석짜리가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의 제약으로 해서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 케이스였어요. 제가 쓰는 강의실이 최대 인원수가 55명이었어가지고 55명 마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내신 강의 할 때. 그래서 강의실 크기에 따라서 마감이 될 거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원들, 그 100명 이상의 강의실을 갖고 있는 몇몇 소수 학원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마감은 강의실 크기의 마감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강의실을 학생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학원 입장에서 강의실을 갑자기 막 구하거나 봉사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군지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귀해요. 귀합니다. 그리고 강의실 뜯고 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소방법 완비라는 것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강의실 내벽을 뚫으면은 소방법 완비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마감재들 벽에 붙이는 거 내연재로 다 바꿔야 되고, 벽지도 내연 벽지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강의실 크기가 공간의 제약으로는 마감, 이게 제일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마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기말고사 반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기말고사 할 때 몇 회차, 몇 주차까지는 신입생 봤는데 그 이후에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마감시켜버리죠. 못 들어오게 막죠. 지금 들어와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마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 역량 제약으로 인한 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40명이다 그럼 40명 이상 못 받게 상담 시간 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럼 40명 그럼 마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대치동에서도 좀 있어요. 대치에서도 선생님별로 마감 인원수가 좀 있거든요. 서로 상의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 이렇게 딱 떠 있어서 우와 저 선생님 135명 모았어? 벌써? 와 대단한데? 라고 가서 봤더니 뭐 30명 마감, 40명 마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감시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서 저는 리스펙트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내 수업 커리큘럼과 지금 현재 역량과 조교 역량과 이런 거 관리 역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최대 숫자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홍보 전략으로서의 마감이 있습니다. 강사랑 강좌 브랜드 가치 상승, 마감 강사다라고 하면 홍보할 만하잖아요. 그죠? 가치 상승을 위해서 홍보 전략으로서 마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오늘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 10명 마감하겠다. 마감 강사죠. 10명 마감이잖아요. 그죠? 내가 교습소 운영하거나 뭐 1대1 수업 같은 자세하게 클리닉 수업 같은 거를 하고 계신다면 5명 마감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 학원은 다 8명이 마감이다 그러면 마감할 수도 있죠. 그게 뭐 135명이랑 비교해서 적은 숫자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그렇게 마감시켜서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을 딱 해놓고 대기생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의 학원 운영 전략 중에 하나인데, 학원 운영이나 이제 단과 강사는 자기 반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감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학원에서 뭐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막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 줄 세우는 거, 소셜 프로프죠. 그래서 사회적 증거, 애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거기 마감이래. 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홍보 전략으로서 마감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도 이걸 나도 한 번쯤은 이 홍보 전략으로서 마감을 써먹는 게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을 때 그냥 아예 20명 마감을 한 1년 동안 20명 마감으로 걸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타급 강사들이 135명이 마감되는 강사들은요, 잘 보면은 뭐냐면 135명이 마감이면요, 최소한 3배수, 2.5에서 3배수 정도가 대기 수요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은 이제 한 명 나갔을 때, 한 명 연락했을 때 바로 오는 경우는 없고 다른 수업 듣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런 강사들이 퇴원이 한 명도 없어서 마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마감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대기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바로 채워지고 빠지면 바로 채워지고 이렇게 돼서 마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전략을 우리가 숫자를 줄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줄을 세운다는 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굉장히 이슈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의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학생 수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매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더 받으려고 하죠. 제가 원장으로서 일하면서도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제가 처음에 와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좀 잘 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반에 더 받아라. 더 받아. 또 강의실 없으면 뚫어서라도 만들어주니까 더 받으세요. 두 번으로 쪼개지 말고 더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반에 많이 몰아넣고 135명까지 몰아넣고 하는 수업을 지향하는 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마감의 종류는 이렇게 있으니까 주변에 마감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몇 명 마감이냐. 두 번째는 그 마감이 얼마나 오래 가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마감시킨 강사가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감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대형 단과에서는 이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마감이란 걸 한 번이라도 시켰으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인원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한 반 인원수가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마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5명에서 30명 사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5명에서 30명까지가 제가 봤을 땐 강사가 한 반을 1대1로 조교를 쓰지 않고 케어할 수 있는 한계치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보다 더 1대1로 케어가 가능한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한 15에서 30명 사이가 일반적인 강사가 1대1로 조교를 쓰지 않고 케어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넘겨서 마감을 시키려면 강사 말고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 별게 아니라 그냥 조교 쓰시는 거예요. 조교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랑 페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팀이 파트별로 나눠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확장된 게, 학원의 개념으로 확장된 것들이 어학원이나 전문학원들이죠. 파트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5명, 30명 봅니다. 자, 다음 30명에서 50명까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강의력으로 버티는 한계치입니다. 강의력이, 정의가, 모든 강사들이 강의력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조금 더 여기다 플러스를 해보자고 하면 강사 개인의 매력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넘어서도 강의력으로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괴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평균에서 이탈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좀 제외하고, 기본적인 강의력으로 버티는 일반적인 강사의 한계치는 30에서 50명. 한 반입니다. 한 반에.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교를 썼는데도 강의력으로 버티는 게 한계치야.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추가로. 이걸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50에서 80명까지는 컨텐츠빨로 버티는 한계치입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봤습니다. 강의력, 준수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본인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좋아요. 조교도 괜찮은 조교들이랑 팀워크를 잘 했어요. 그러면 50명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컨텐츠가 좋아.
컨텐츠 별게 아니라 수능이면 당연히 수능 컨텐츠겠죠. 컨텐츠 빨로 버티는 게 아니라 컨텐츠 빨로 우리나라 최고 학원이 된 학원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학원. 컨텐츠 빨로 강사 개인의 컨텐츠 빨로 버티는데 이 컨텐츠 별게 아니라 내신으로 치면은 내신 컨텐츠예요. 내신 컨텐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 반의 인원수를 늘리려면 본인만의 고유한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개 학교를 완전히 압도적인 1타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별거 아니라 변형 문제입니다. 그 학교 맞춤형 변형 문제. 이게 내가 만든 맞춤형 변형 문제가 필요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빨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컨텐츠빨로 버티는 한계치를 저는 50에서 80명으로 봅니다. 이 50에서 80명은 제가 진짜 이 사이에 있는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이죠.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컨텐츠가 있었고, 근데 80명이 한계다. 80명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 분반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80명 넘어가면 다시 원복하시더라고요. 제 상식선에서는 80명입니다. 더 대단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럼 80명 이상이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내가 압도적인 1타 강사다. 이 파트에서. 이 이미지는 내가 만드는 이미지가 시장에 그대로 투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모두 인정하는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수학은 현우진. 이런 이미지가 필요한 겁니다. 영어는 이명학. 수능 영어 이명학. 그죠? 신텍스 문장 구문 독해하려면 이명학. 그 다음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조정식. 그죠? 명쾌한데 명쾌한 강의력. 그 다음에 컨텐츠도 좋고 강의력도 좋아.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압도적이에요. 이지영. 뭐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천상계에서는 이미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뭐 그런 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수어는 누구, 수투는 누구, 미적은 누구, 통계는 누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뭐 관리는 누구, 학생 관리는 누구, 최상위권은 누구,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시장에서의 제너럴하게 통용되는 80명 이상을 갈 때 통용되는 이미지들인 겁니다. 수학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최상위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일반적인 로컬에서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들은 학교 1타 강사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특이하게 아주 극소수의 선생님들이 영문법은 누구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계시고 엄청나게 인원수를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과학에서는 이제 예전에 과학 논술 쪽도 있었고, 하여튼 뭐가 됐든 이 이미지 싸움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제가 이런 이미지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걸 블로그에 올렸을 때 비밀 댓글 중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타업종에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타업종에 계시는데 이 탑클래스 바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도 똑같군요 라는 댓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탑클래스는 이미지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잔소리 하나 하면은 이미지 싸움에서 내가 수업을 잘한다, 컨텐츠 좋다, 이 파트에 이런 특정한 학생들은 다 내가 전국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이미지 싸움에서 마이너스가 날 때는요,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들에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요, 사소한 것들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갑자기 이미지가 깨지면서 골로 가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추문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묘한 취미생활, 아니면 대로변에서 재수생 학생이랑 담배 피다가 소문 퍼지기, 뭐 별의별 사소한 거 가지고 이미지가 깨져나갑니다. 그럼 갑자기 희한한 이유로 바닥으로 꼬꾸라져요. 그럼 다시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잔소리가 뭐냐? 자, 80명 이상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관리에서 이 연예인처럼 관리하세요. 연예인처럼 착한 일 하시고 항상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주변 동료 강사들한테 최소한 민폐 끼치지 마시고 미친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줄여주시고 수업 시간에 좀 격한 표현들 많이 하시면 조금만 순화시키시고 해서 이 이미지 싸움에서 이미지 싸움까지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몸에 굳어 있거나
아니면은 나를 따라다니는 소문들인데 작은 사이즈는 크게 문제 없지만 좀 큰 사이즈로 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판 싸움이죠. 자, 그래서 자, 결론을 하나 내겠습니다. 자,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현재 마감인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마감을 하실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특정 강좌를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한 반에 몇 명까지 받을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겠죠. 내가 30명 이하다. 그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조교 쓰지 마세요. 조교 쓰지 마세요. 조교 쓰지 않고 몸으로 한번 버텨보세요. 근데 반이 너무 많아. 그럼 조교 쓸 수도 있지. 하지만 가능하면 30명까지는 조교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세 반에 140명까지는 조교를 안 썼어요, 항상. 세 반 기준. 나눴을 때 140명까지는 제가 몸으로 버텼습니다. 대신 아무런 수업을 안 했지. 세 반만 수업하고 아무런 수업을 못 했지. 자,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고, 자, 뭐가 됐던, 내가 1대1로 최대 30명까지는 한번 키워보자, 한 반에. 1대1로 조교 쓰지 말고. 자, 이런 거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30명 넘어간다. 나는 이 반에 30명 넘어서 50명까지, 30명에서 50명 사이가 할 거다. 그러면 조교를 잘 활용하고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상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 이상으로 난 목표가 80명까지다. 그럼 컨텐츠 만드셔야 돼요. 자기만의 컨텐츠, 유니크한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잡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80명 이상의 반을 무조건 하실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80명 이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최대 인원수가 77명인가 79명인가 그래요. 80명 못 넘어갔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하지만 80명 이상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두 눈으로도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가실 대강사가 되실 선생님들, 목표가 대형 강의이신 분들, 특히 온라인 진출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이미지 싸움을, 평판 관리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가장 항상 감사드리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